안녕하세요. 국민영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국가들이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국가를 나타내는 말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Nation, nation은 나아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나아진 곳, 그것이 바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 국민, 민족, 종족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nat란 말이 바로 nat, 낳았다 뜻이죠. 낳았다. 그래서 태어났다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말들이 네이티브 하면 타고난 원주민 이런 뜻이 되겠죠. 또 나라를 나타내는 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country, 네, country라는 뜻은 큰 틀이, 틀었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게 다르다 뜻입니다. 도시와 크게 다른 곳, 도시 반대쪽, 그것이 시골이라는 뜻이죠. 근데 시골은 아주 넓고 해서 널널하다 해서 rural이라는 말은 널널하다 뜻입니다. 근데 이 시골이 땅이 넓다 보니까 나중에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나타낼 때 country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국가를 나타내는 말에는 state, state란 말을 쓰죠. state란 말은 세우됐다, 세워두었다 이 말이죠. 세우다 뜻입니다. 즉 굳건하게 서 있는 거니까 국가, 주 또는 지위란 뜻도 되고 자기 주장을 굳건하게 내세우니까 진술하다, 주장을 세우다 뜻이겠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것은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 20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7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G7은 중요한 7개 나라죠.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부르죠. 그래서 USA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면 America, 아메리카는 어메라 말은 일이란 뜻입니다. 리커는 일으켜, 그러니까 일을 일으키는 일의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탐험가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하게 되면 일의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커란 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리걸이라는 것은 일으키다 뜻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일었었다 해서 왕다운, 당당하다, 호화로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두 번째는 일본이죠. Japan, 일본은 쬐다 말은 태양이 쬐다 뜻입니다. 본이란 말은 본 바탕, 그래서 태양의 바탕, 즉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은 일본이라는 뜻도 있지만 낮은 칠기, 일본에서 유명한 칠기, 낮은 칠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쬐란 말은 이런 말이 있죠. 쬐가 들어간 말은 journal, 쬐어널이란 말입니다. 햇빛이 쬐니까 그게 바로 낮이 되고 낮에 관한 기사를 적은 것이 신문, 일간 잡지, 일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쬐에 들어가는 말들은 태양이 내리쬐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즉 해를 나타내는 말이죠. 세 번째 주요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영어로 이렇게 부르죠. England, 잉글랜드라는데 왜 잉글랜드라 하냐면 원래 뜻은 앵글은 각이란 뜻인데 안으로 굽었다 뜻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굽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낚시 바늘이 굽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랜드는 내려앉다 평평한 땅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국이란 나라는 원래는 낚시를 하는 종족들이 살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앵글랜드에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잉글랜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영국을 나타내는 또 다른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브리티시란 말입니다. 브리티시라는 것은 왜 브리티시를 하냐면 영국을 맨 처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켈트족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베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근데 켈트족이 살고 있는데 독일 쪽에 있는 게르만족의 일부인 섹슨족입니다. 섹슨족이 이 영국의 브리던 섬으로 들어옵니다. 섹슨족은 이렇게 부릅니다. 왜 섹슨이라 하냐면 하는 것은 쓸다 뜻입니다. 칼로 썬다 뜻입니다. 켜는 켠다 뜻이죠. 그래서 칼로 자르는 족이다. 얘네들은 칼을 사용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독일 게르만족 중에 한 일부 종족인데 이 종족이 바로 칼을 사용해서
브리돈 섬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브리돈 섬에 오니 켈트족 일부 중에서 몸에 불로 된 문신을 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대어돼서 브리돈입니다. 그래서 브리돈 섬에 있는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색슨족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이 영국을 브리티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원래 뜻은 뭐냐? 불에 대서, 불에 타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몸에 문신이 바로 불에 타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란 말도 쓰지만 브리티시란 말을 쓰죠. 네, 색슨족이란 말도 쓰는데 이거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색슨족은 독일 민족 중에서 칼을 사용하는 족속이 브리돈 섬에 들어와가지고 정착한 족속이라서 잉글랜드 색슨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색슨족 하면 게르만족 중에서 영국에 사는 게르만족이 바로 색슨족입니다. 영국 사람들이죠. 다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부르죠. France. 예, 프랑스란데 프랑스는 어디서 왔냐 하면 플랭크에서 왔는데 플랑코족이랍니다. 프랭은 뿌리다 뜻이고요. 뿌리다 말은 던지다 뜻입니다. K는 켜라는 말은 쪼개다 뜻입니다. 그래서 던져서 쪼개다니까 이 족속들은 투창을 사용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족은 투창을 사용하는 족속들인데 얘네들은 투창을 사용하다 보니까 무사계급입니다. 그래서 무사계급이라서 얘들은 농노라든지 노예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배계급이라서 자기네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Frank. 예, 프랭크. 프랭크란 말은 솔직하고 우아하고 고귀하다고 자기네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뀌어서 프랭크란 말을 쓰면 솔직한, 숙명 없는, 명백한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 프랑스 사람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야 솔직하게 말하자 이러면 프랭크 스피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나온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Franchise. 네, 프랜차이즈. 그 프랜차이즈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랑크족은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계급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권리를 준다 하는 말이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가맹점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자유롭게 권리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특권, 선거권, 참정권이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영어로 German. 예, German. 그럼 이 German의 German 무슨 뜻이냐 하면 결의란 뜻입니다. 예, 결의란 뜻에서 얘네들은 같은 동포, 평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Folk. 예, folk 또는 우리가 Folk. 예, folk 다 folk 하는 것은 버글버글거린다 하는 종족, 민족,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의 종족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게르만족이라 그러죠. 예, 옛날에는 이 족이 혈연 관계라기보다는 언어가 동일하면 같은 족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을 사용하는 색슨족은 영국으로 건너가고 또 그 중에서 일부 남부에 살던 낮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남부로 내려갑니다. 남부로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는데요. 자기네들이 떠도는 사람들이라서 또 군중이라 그래서 떠다라고 부릅니다. 떠다 말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떠다가 뭉쳐서 만든 나라가 떠치해서 더치가 됩니다. 그 나라가 지금의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영어로 더치라고 하는 말이 바로 더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더다는 것은 군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남부에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이 다시 뭉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자기네들도 똑같이 더다니까 더치란 이름을 붙여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의 더치와 북쪽에는 도이치가 이름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냥 혼동되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옛날에 쓰던 말 우리 결이라는 이름을 쓰자 해서 게르만 해서 독일은 게르만이 되었고 남부 사람들은 더치를 그대로 씁니다. 근데 이 나라는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낮다라는 말을 써서 네더 해서 니어더 해서 낮다라는 말을 써서 네덜란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이 자라서 울창하다는 이름을 붙여서 울을 붙여서
울랜드를 해서 홀랜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울이란 말은 울창할 울자인데 우리나라에도 울산이라는 도시가 바로 울창할 울자를 씁니다. 똑같이 울산, 울랜드. 그래서 울랜드가 홀랜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부는 네덜란드, 북쪽은 독일이 됩니다. 같은 민족이고 그 중에 일부가 영국으로 건너간 쪽은 섹슨족입니다. 이번에는 캐나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는 Canada, 캐나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관아트, 마을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캐나다는 건너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원주민들은 상당히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건너다 또는 관아트, 마을의 중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보여집니다. 저는 건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캐나다에서 나오는 주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canola, 캐널러유. 캐널러유라고 그러죠. 예, 유채꽃 기름입니다. 그 유채꽃 기름이 캐널라유 하는 것이 바로 캐나다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캐널러유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영어로 Italy, 이들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들리는 어디서 나왔냐라고 말하면 원래 이것은 위투리어에서 나왔어요. 위투는 코를 뚫는다는, 소의 코를 뚫는다는 뜻입니다. 위투, 우리말이죠. 리어는 널려 있다는 들판입니다. 즉 소들이 널려 있는 들판, 그 소들의 땅이란 뜻도 이탈리아고, 또는 어떤 어원이 있냐면 이탈리아에서 이러 태우다 하니까 연기란 뜻이고, 닐리아 하는 것은 날려, 그러니까 연기가 날린다 뜻입니다. 또 똑같이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날리는 지역, 화산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들의 땅 또는 화산지대가 바로 이탈리아의 원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G7을 했고요. 나머지 국가들, 신생국가 13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아시아는 무슨 뜻인가? Asia, 아시아는 해, 세워. 해가 솟아오르다 뜻입니다. 그래서 해가 솟아오르는 나라들, 그게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어커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어커스는 뭐냐면 저승에서 이어는 아시아라는 뜻이고요. 커스는 가려서란 말입니다. 즉 저승에서 아시아를 가리는 사람, 즉 아시아인을 재판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제우스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바로 아이아코스입니다. 아이아는 아시아, 카스는 가려서, 즉 아시아인을 재판하는 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한국이죠. Korea, 코리아. 코리아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고려국에서 왔죠. 고려시대 고려에서 왔는데요. 그럼 고려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꿀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그럼 꿀이가 뭐냐? 꼴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꼴짝이 나라에서 왔습니다. 즉 꼴짝이에서 살던 사람인데요. 이 꼴짝이 족속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그 쿠르드족도 꼴짝이족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깊은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우리가 꼴짝이에서 살았냐 하면요. 우리가 쓰던 덜이란 말은 우리는 벌판을 덜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영어에서 덜이란 말은 꼴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꼴짝이를 덜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던 우리 말들을 갖다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꼴짝에서 온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자, 이번엔 중국입니다. 중국은 영어로 China, 차이나라죠. 그럼 왜 차이나라 하냐면 진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진나에서 지나, 차이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또 시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SINO 해서 지노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차이나를 나타내고 중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또는 중국에서 많이 나는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India, 인디아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원래 산스크리트 신두에서 왔습니다. 그럼 신두는 뭐냐 하면 씻었다는 물이라는 뜻이고요. 두 하는 것은 두텁다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다 하니까 더 큰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두란 말이 발음이 변해서 힌두란 말로 바뀌고 힌두가 다시 인더가 돼가지고요.
인더스 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인디아란 말은 인더스 강 유역에 있는 나라란 뜻입니다. 그게 인디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나라가 20개국에는요 Indonesia,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는 똑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도에서 나왔고요. 그럼 니어시아는 무슨 뭐냐면 니어서 이하인데요. 니어서라는 것은 머리에 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머리에 인다 하는 것을 니어, 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어 에오는데 섬이 마치 풀을 이렇게 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 밑에서 땅을 이렇게 이고 있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니시어라고 부릅니다. 그 섬의 어원들을 다 살펴보면요. 모두가 다 머리에 이고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한자말 섬자를 봐도 돌 위에 풀을 이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니시아 하게 되면 니어서서에서 이고 있다, 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번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란 말은 원래 사우드라는 말인데 행운, 행복을 나타내는 그 각 집안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라비아는 이르붓이에 에워 해서 불이 이르붙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나라, 에워는 에워사다 하는 나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 이르붙는 뜨거운 사망의 나라가 아라비아고 사우디는 그 한 집안 이름을 나타내는데 이 사우디는 행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행운의 집안이 만든 나라라는 뜻이겠죠. 다음 이번에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왜 오스트레일리아냐면 올스란 말은 어려서 빛이 어리다 뜻입니다. 즉 금빛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아침에 태양빛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들을 하는 맛은 드리우다 뜻이고요. 이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워사는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빛이 드리우는 나라, 그게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즉 동쪽에 있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자, 이번엔 라틴 아메리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메리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래 지배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라틴하는 도대체 라틴은 무슨 말인가? 라틴이란 말이죠. 왜 라틴이냐면 너려 트인 뜻입니다. 즉 평평하게 트있다 뜻입니다. 즉 평평한 땅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설명에는 내려단, 왜 내려다냐면 제우스가 제우스의 아버지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가 아주 포악하기 때문에 제우스가 도망을 옵니다. 그 도망을 와서 내려와서 숨은 곳이 바로 라틴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라틴은 평평한 땅 또는 제우스가 도망을 와서 내려와서 숨은 땅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라지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라지오는 레자이오, 원래 레치오라고 보통 발음합니다. 그것은 내려서 제우스, 이 두 개가 합친 말인데요. 즉 제우스가 내려와 숨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주인데 로마가 주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제우스가 도망와서 내려와서 숨은 곳이다 라서 그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틴은 평평한 땅 또는 제우스가 내려온 땅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아르헨티나는 이 또 마찬가지로 어려진다 하니까 빛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빛은 검은 빛이 AU나 AR만 사용합니다. 근데 은빛은 G를 한 개 더 붙입니다. 그래서 어려진다 이렇게 하면 은빛을 나타냅니다. 어려지는 나라, 은빛의 나라, 은의 나라는 뜻입니다. 아르헨티나 하면 은빛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나라죠. 예. 다음 이번에는요 브라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브라질은 불을 지른다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여기에 브라질에는 불같이 붉은 염료를 내는 브라질 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빨간 염료가 나오는 땅, 그래서 브라질 우드에서 나서 불이 나온다 해서 붉은 염료가 만들어지는 나무가 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요 멕시코에 대해서인데요. 멕시코는 이야기가 좀 깁니다. 원래 이 멕시코의 원주민 아즈텍족이 북미에서 이동해 옵니다. 근데 이동해 오다 보니까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호수에 나라를 세우라 하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그 신탁에 따라서 여기다가 호수인데 호수 이름이 텍스코코랍니다. 그 텍스코코 호수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텍스코코의 모양이 마치 그 달 속에 있는 토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란 말은 달의 배꼽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달은 뭐냐 하면 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맥 할 때 몇이죠. 맥가 뭐냐면 몇이란 말은 몇 개, 몇칠 할 때. 그럼 왜 몇이 바로 달이 되느냐 하면요. 옛날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집에 시계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돼서 시계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벽시계가 들어왔죠. 그전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나 이 날짜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 달을 보고 날짜를 알기 때문에 음력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시간은 저 멀리 있는 마을에서 거기서 사이렌을 울립니다. 하루에 2번 울립니다. 그럼 그걸 보고 저희들은 시간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것처럼 시간이 없는 나라에 없는 시대 때는 달을 보고 하루, 이틀, 3일, 4일 하는 며칠인지를 셉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몇 개냐 할 때 그 몇은 바로 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멕시코란 말은 몇 하는 것이 바로 며칠한 달이란 뜻이고요. 제코란 말은 멕시코에서 원래 이코가 아니고 제코입니다. 제코는 자국이란 뜻입니다. 제국, 즉 제자는 배꼽 제자입니다. 곡은 뭐 꼭지란 뜻이겠죠. 꼭지, 거꾸로 하면 제곱, 짓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자국이란 뜻입니다. 즉 달의 자국, 달의 배꼽이란 뜻입니다. 예, 이게 바로 멕시코란 뜻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갑니다. Europe, 예, 유럽. 유럽은 유로에서 어리여, 이것도 빛입니다. 근데 맨 끝에 있는 PE는 빼다 뜻이죠. 자, 빛이 빠져나온다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태양빛이 빠져서 도망가는 곳. 그러니까 서쪽이란 뜻입니다. 유럽은 서쪽에 있는 나라 뜻입니다. 그럼 아시아는 동쪽에 있는 곳이고요. 유럽은 서쪽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에우로페의 의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어보시면요. 이 영어의 말뜻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우리말과 똑같은데요. 조금만 쳐다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영어의 어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러시아입니다. Russia, 네, 러시아. 러시아는 어디서 왔냐 하면 러스란 말이 노저였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노란 말이 영어로 로우죠. 우리말과 똑같은 로우입니다. 요거 로 똑같습니다. 그럼 러스, 노저스, 이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오사다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웨덴 사람들이요. 노를 저어 가서 키예브로 갑니다. 그 키예브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나라를 세운 나라입니다. 그게 러시아입니다. 즉 노를 저어서 가서 키예브에 세운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는 영어로 row 똑같습니다. row. row, 예, 똑같습니다. 배를 젓다, 노 이런 뜻이고요. 근데 왜 러시아에는 RO가 아니고 RU냐 하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rudder, rudder란 말이 있는데요. rudder는 노, 두르다 뜻입니다. 왜 두르다란 말을 했냐면요. 노는 젓는다 말을 잘 안 합니다. 노를 이렇게 돌리는 것을 노두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둘러에서 rudder란 말이 바로 방향타, 키, 뭐 지도자, 이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노를 적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도 이 RO를 쓰지 않고 RU를 쓴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번에는요. 터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urkey, 예, 터키는요. 원래 터키족들이 살던 곳이 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금산의 모양이 머리에서는 투구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투쿠입니다. 그래서 투구에서 투르크족이 바로 터키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자로 돌굴족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럼 돌굴 뜻은 뭐냐 하면 골자가 소를 그 몰이하는 새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새총 모양을 나타내서 돌굴이라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살던 금산의 모양이 투구 모양이라서 투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터크라고 부르면요. 그래서 지금 터크란 말을 하게 되면 Turk, 네, 터크 하면 강인한 사람, 난폭한 사람, 무법자 이런 말이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상당히 강인한 민족입니다.
터키란 말은 또 나라 이름 터키도 있지만 터키를 통해서 수입한 기니가 칠면조 있잖아요. 그걸 터키라고 부릅니다. 그럼 터키 하면 이건 나라도 되고 칠면조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Africa, 그럼 아프리카는 무슨 말인가? 아프리카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없다는 뜻이고요. 파랗게 되는 것이 없다. 파랗게가 뭐냐면요. 너무 추우면 입술이 파래집니다. 그래서 입술이 파래지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랗게에서 freeze 하게 되면요. 파래져, 즉 얼다, 추워지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 또 다른 의미로는요. 불 익혀. 그 불이 익히는 것이 더욱더 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너무 강해서 불이 익히듯이 되는 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는 입술이 파래지는 것이 없는 나라, 즉 추위가 없는 나라 또는 불이 익히는 것이 더욱더 강한 나라, 그러니까 아주 더운 나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아프리카 쪽에 있는 G20 국가 중에 한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Republic of South Africa, Republic of South Africa입니다. 그 Republic이란 말은 뭐냐? Republic은 리란 말은요. 난다 뜻입니다. 일어난다 뜻입니다. 즉 문제란 뜻이죠. Public이란 말은 뽀뽀 항상 빠빠란 뜻이고요. 즉 성인 남자를 나타내고요. 리크는 엮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빠들하고 엮어져 있는 일, 그러니까 공공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리퍼블릭이라는 말은 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죠. 그냥 민주공화국만 됐을가 아니라 자유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디모크라틱 리퍼블릭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나라지. 북한도 마찬가지로 인민공화국이라 하죠.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프리란 말을 빼버립니다. 프리란 말을 빼면 절대 안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개념은 자유민주공화국이 되어야만이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자, 남아메리카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South, 사우스라고 하죠. 그럼 사우스는 왜 사우스라냐? 쇠였어. 태양빛이 많이 쐰다 뜻이죠. 그래서 해가 강하게 쬐는 쪽, 그쪽이 남쪽입니다. 그럼 북쪽은 north는 해가 내려간 데서 내려서 낮아서 해서 north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계 중요 20개국, 경제 대국 20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원히 경제 20대국이 아니라 G7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영어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